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 가족, 인류의 기원해가는 것들이죠. 고인류 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라이프치히는 고인류 학자들에게 익숙한 도시입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류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2010년 진화사를 바꾼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막스 플랑크 연구진이 찾은 답은 놀라웠습니다. 4만 년도 더 된 뼈에서 추출해낸 DNA를 현대인의 DNA와 비교해서 우리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4%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DNA 4%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Ist das sowohl Haarfarbe, es Varianten gibt, die Haarfarbe quasi beeinflussen, oder so die Schattierung von der Färbung von der Haut. Es gab auch Ergebnisse, die darauf hingewiesen haben, dass die Schlafpattern, also quasi wie ob ich ein Frühaufsteher bin oder eher gerne abends länger wach bleibe, dass das scheinbar auch ein bisschen mit Neandertaler-Varianten assoziiert ist. Aber was interessant ist, ist, dass es nicht nur in eine Richtung ging. Bei vielen von diesen Varianten sah es so aus, dass die Neandertaler mehr als eine Auswirkung haben können, also dass die quasi Variationen beigetragen haben. 우리는 모두 4%의 네안데르탈인입니다. 3만 년 전까지 우리의 조상과 함께 지구 어딘가를 거닐었을 그들. 네안데르탈인들의 실체를 찾아간 과정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화를 생각합니다. 인류의 진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인류 진화의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존재들.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존재는 네안데르탈인뿐일까요? 우리가 걷어내야 할 또 다른 편견과 환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If you imagine a glacier up at the top of a mountain valley, and down at the bottom there's this tremendous lake. Imagine if that lake was the 7+ billion human beings on the planet. And that glacier is melting, and those rivulets of water are actually our ancient relatives. But sometimes you'll see one species that breaks off and disappears in the gravel and doesn't contribute to that big lake. Other times, a rivulet might break away and then come back and rejoin us a little bit, and that water becomes part of us. We don't have all the answers. We're still exploring, and we're going to find new things, and those new things are going to tell us stories that we didn't know about. That the next discovery could be in their backyard. The next discovery could be something that you know about that no one else maybe has seen. 해발 2200m의 중앙아시아 고원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지금은 바람뿐인 초원이지만 수천 년 전에는 유목민의 본거지였습니다. 유목민은 귀족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그 장식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한 고분에서 황금으로 뒤덮인 장식과 인간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400여 개의 황금 부장품은 귀걸이와 거울 등 장식품들이었습니다. 발굴 직후 사람들은 황금 인간의 옷을 복원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황금 인간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뼈의 존재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인간의 뼈는 어디에 있는지, 황금 인간의 실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뒤늦게 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황금 인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많은 질문들 속에서
황금인간의 뼈에 대한 기초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황금인간은 10대 후반의 청년, 귀족 출신의 무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Если бы нормально хранилась бы кость золотого человека, я думаю, мы бы получили бы на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ответ. Какого, вот я говорила, какое время он проживал, от чего умер, чем питался, местный он ли житель или откуда-то как бы приехавший. Поэтому на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мы могли, конечно, получить ответ, но сейчас мы не можем сказать. 황금인간의 뼈는 또 다른 의문과 질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품고 초원을 찾아갑니다. 이 초원은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고 교류하던 장소였습니다. 초원은 유목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정착할 집이 없었던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영혼의 집, 무덤이었습니다. 이곳 카자흐스탄의 초원에서 한국의 발굴팀이 3년째 고분 발굴과 고인골 조사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멀리 카자흐스탄까지 이끈 것은 한국인의 뿌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를 한반도 안에서만 찾지 않고 멀리 수천 년 전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죠. 고분의 구조나 유물의 공통점, 고인골의 DNA 등을 조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이렇게 세로로 세운 상태로 집어넣기는 그 묘광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의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굽힌 상태로 지금 매장을 한 걸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대퇴골이 지금 골절이 안 됐기 때문에 시료 오염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에서 지금 시료를 채취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토양이 부드러운 봄, 여름에 묻혀 온전하게 보존된 이 뼈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악골과 대퇴골이죠. 남장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 있는 봉합선의 흔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20대에서 30대 아주 나이가 먹거나 청소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이 허리뼈의 흔적입니다. 상당히 눌려져 있고요. 이 변형이 심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변형이 왔다면 과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번 경우는 남은 건 오로지 인골밖에 없군요. 인골에서 DNA 분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연대 측정을 좀 할 수 있다면은 연대와 이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특징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이들은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공유했을까요? 고분 형태와 무덤의 양식, 유물, 그 이상으로 당시를 살았던 사람의 흔적, 뼈가 중요합니다. 영혼을 기원할 때 보통 우리는 마치 어머님의 뱃속에서 내가 탄생하듯이 다시 저승으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또 다른 어머님의 자궁을 의미함으로써 태화와 같은 형태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원의 무덤에 묻힌 이 뼈는 우리의 뿌리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는 왜 여기에 잠든 것일까요? 아직은 어떤 가설도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묻혀있는 흔적을 찾아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오래된 뼈가 마법을 발휘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해가 집니다.
오늘은 어제가 됩니다. 시간이 쌓여 역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날레디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고인류 화석이 발굴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질문을 던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뼈가 남긴 흔적을 쫓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뼈가 발굴되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2017년) 경주 월성에서 발견된 고인골들. 9m 높이에 성벽 안에 묻혀있던 이 뼈들은 신라시대의 제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묻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인신공양의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벽에 묻힌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그들이 묻혀야 했던 걸까요? 상악곡도 잘 그렸네. 명출됐습니다. 진짜 젊네. 완전 사랑니도 아직 안 나 있는 그런 상태. 뼈를 건조한 후 DNA 검사가 끝나면 비로소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 조각들을 결국 흙을 다 틀고서 그 다음에 이게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마치 토기들과 똑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두개골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붙이는 작업을 통해서 나름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뼈와 마주하는 동안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합니다. 시간을 털어내고 상상력을 발휘해 질문을 던집니다. 뼈를 통해 드러나는 과거 그들의 삶과 현재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어떤 모양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선사시대는 물론 역사시대의 인물들도 필요할 겁니다. 어느 시대의 것은 소중하고 어느 시대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 동래읍성에서 발견된 임진왜란 당시의 인골들. 100여 구의 인골이 성벽 앞에 버려진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 뼈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처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주 깨끗하게 잘려나간 흔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뼈의 주인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 이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칼을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이렇게 맞았던 자국이 여기 보이는 이 빈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를 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여기 보시는 또 작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잔혹하게 힘을 가해서 얼굴 앞면부가 잘려나갈 만큼의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이 여성이 죽었다. 당시의 사용되었던 무기, 즉 조총이 관통한 흔적입니다. 즉 뒤에서 관통하여서 앞쪽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이도 하나의 임진왜란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검으로 어깨가 잘려나간 뼈, 칼로 베이고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뼈. 이 뼈들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질문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한국인은 무엇이며 한국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연구, 그리고 한국인들이 과거 생활은 어떤 고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관련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인데,
인간이 지나온 오랜 여정. 인류의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뼈 한 조각으로 인류의 역사와 삶이 복원돼 왔습니다. 역사는 뼈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묻고 뼈가 대답하는 대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Das heißt, wir haben hier den positiven Effekt, dass die Lastübertragung ideal über die Außenwand. Wenn wir uns das angucken beim Eiffelturm, dann ist das ganz ähnlich aufgebaut.